예, 이번 시간에 저희가 학습할 내용은 근접 경보에 관련된 기능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접 경보. 자, 요거를 이제 보통 여러분들 매뉴얼 찾아보시면은 프록시미티 알람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프록시미티 알람. 자, 여기 이제 근접 경보를 의미합니다. 이제 이 근접 경보 같은 경우는 근접 센서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근접 센서라는 게 있는데 근접 센서를 이용하는 방법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근접 경보는 위치 관리자를 이용을 합니다. 로케이션 매니저. 자, 위치 관리자는 저희가 앞서서 한번 사용을 해봤어요. 이 위치 관리자는 어, 참조를 할때 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해서 위치 관리자를 참조를 했었죠. 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해서 위치 관리자를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근접 경보 기능은 주로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을 할까요?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그 목표물이 있어요. 목표 지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목표 지점을 설정을 해놓고 그 목표 지점에 근접했을 때, 가까워졌을 때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기능, 뭐 이러한 기능이 근접 경보 기능에 해당이 될 겁니다. 또는 뭐 위험 지역이 있다. 위험 지역에 만약에 들어왔을 경우에 그것을 사용자에게 위험 지역이라고 하는 어떤 경보를 통해서 알려줄 수도 있겠죠. 이처럼 어떤 여러분들이 그 관심 있는 어떤 목표 지점을 지정한다든지 또는 어떤 위험 지역 안에 그런 지점 관심 지역 안에 또는 위험 지역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갔을 경우에 사용자에게 그 가까워졌다, 그 지점에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위치 관리자를 이용해서, 즉 위치 정보를 이용해서 이러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바로 근접 경보라고 그래요. 이제 근접 센서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는 위치 정보를 사용할 때 보통 위치 관리자를 이용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위치 관리자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 위치 관리자 안에는 바로 add proximity alert이라고는 올렛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add proximity 올렛이라고 하는 자, 이런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메소드를 위치 관리자에서 제공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주로 이 메소드는 이러한 그 근접 그 경보 기능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 해당 목표 지점이 있죠. 이 목표 지점을 위치 관리자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메소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뭐 위도나 경도, 좌표계 값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또는 이제 뭐 펜딩 인텐트와 같은 목표 지점을 등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그 인텐트가 있는데 그 이제 뭐그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펜딩 인텐트를 가지고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표 지점 등록을 하기 위해서 펜딩 인텐트를 이용해서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펜딩 인텐트를 인자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좀 이러한 근접 경보를 설정하기 위한 과정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앞서서 뭐 이제 종로에 있는 뭐 약국 설정을 해놨죠. 종로의 약국, 그렇죠? 위치를 종로의 약국 지점에다가 일단 표시를 해놨는데 이때 그 뭐 이제 종로의 뭐 미래약국이었나요? 어쨌든 그 종로의 그 약국을 예를 들어서 목표 지점으로 설정을 해놨다. 목표 지점. 이 약국에 이제 근접을 했을 때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위치를 미리 등록을 해줘야 돼요.
근접 정보 설정을 하기 위해서 주변에 약국이 몇 개가 더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약국을 뭐 한 두 군데 정도, 두세 군데 정도 설정을 미리 해놓고 이 위치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위치를 등록하려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펜딩 인텐트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등록을 하시면 돼요. 자, 펜딩 인텐트. 이거는 앞서서 제가 안드로이드 강좌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뭐 자세하게 더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이 펜딩 인텐트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앞서서 이제 그 강좌에서 제가 안드로이드 기초인지 자주가 중급 강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강좌를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참고로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인텐트를 어떤 대기 상태, 인텐트라고 하는 건 각 컴포넌트 간의 어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개념이 바로 인텐트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펜딩 인텐트라고 하는 거는 그러한 인텐트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대기 상태로 하고 있다가 어떠한 뭐 이렇게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인텐트를 갖고 있는 그 인텐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인텐트를 대기 상태로 갖고 있다. 대기 상태로 만들어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텐트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어떤 근접 경보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여기서는 근접 경보가 발생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 해당 목표 지점에 도달을 했을 때 이 정보를 받도록, 그러니까 해당 받을 수 있는 컴포넌트가 있겠죠. 해당 그 인텐트 정보를 어딘가에 즉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한 구성 요소에다 컴포넌트에다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전달을 하지 않고 일단 발생하기 할 때까지는 갖고 있습니다.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러다가 이제 근접했어요. 근접하게 되면 그 정보가 필요한 애플리케이션 컴포넌트에다가 그 인텐트를 갖고 있는 인텐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인텐트를 어떤 대기 상태로 갖고 있다가 만들어 놨다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좌우지간 이러한 해당 목표 지점의 위치를 어쨌든 이 펜딩 인텐트를 가지고 등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근접 정보가 발생하게 되면 그 정보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브로드캐스트라는 게 또 필요합니다. 자, 브로드캐스트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브로드캐스트의 이제 수신자를 등록을 해줘야 돼요. 이 정보를 받으려면 브로드캐스트 수신자를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펜딩 인텐트 객체는 get broadcast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을 합니다. 요거는 get broadcast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참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객체는 위도나 또는 경도 이런 좌표값과 함께 앞서 설명드렸던 add proximity allet이라고 하는 그런 메소드를 이용해서 위치 관리자에게 추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되게 되면 해당 그 좌표들 중에 현재 위치와 어느 정도 근접한 거리로 좁혀지게 되면 목표 지점의 좌표값이 함께 그 목표 지점의 좌표값과 함께 같이 등록이 되어 있던 인텐트 정보가 이 브로드캐스트 수신자에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브로드캐스트 수신자의 온 리시브라고 하는 메소드 안에서는 그 수신된 정보를 이용해서 해당 필요한 정보를 디스플레이 해주게 됩니다. 액티비티에다가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단계별로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우선 인텐트의 그 액션 정보를 일단 인텐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인텐트에 대한 액션 정보를 정의를 해줍니다. 액션 정보 인텐트 액션 정보에 대한 정의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목표 지점을 등록할 때 사용할 그 인텐트
그 인텐트를 그 브로드캐스트 수신자에서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송될 인텐트와 그 다음에 수신을 하기 위한 인텐트에다가 액션 정보값을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펜딩 인텐트를 이용하기 위해서 목표 지점을 추가해 줍니다. 목표 지점을 추가. 이때 목표 지점을 추가할 때는 인텐트와 펜딩 인텐트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인텐트를 생성하고 나면 해당 목표 지점의 위 경도 좌표 객값, 이 좌표와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팅을 위한 펜딩 인텐트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add proximate OLET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그 목표 지점을 추가하기 위한 좌표값 그리고 펜딩 인텐트를 같이 파라미터로 전달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저희가 코드 레벨상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브로드캐스트 수신자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자, 브로드캐스트 수신자를 정의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브로드캐스트 수신자 정의. 등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접 경보를 수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근접 경보에 대한 수신을 누가 하냐면 바로 이 브로드캐스터 수신자를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브로드캐스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브로드캐스트를 수신자를 정의를 하고 등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접 경보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이 브로드캐스터는 자 onReceive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받게 됩니다. onReceive라고 하는 메소드 안에서 해당 그 목표 지점의 좌표값을 확인을 하고 어느 정도 일정 거리에 근접을 하게 되면 사용자에게 그 경보를 경보를 해서 사용자에게 알려줘야겠죠. 경보 표시를 해서 사용자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개의 과정을 거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인텐트 액션 정보 정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거는 이제 목표 지점을 등록을 할 때 사용하게 되는 인텐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표 지점을 등록할 때 이 인텐트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인텐트를 브로드캐스터 여기에서 이 수신자에서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텐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텐트는 예를 들면 각 어플리케이션 구성 요소 간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인텐트잖아요. 그래서 그 인텐트에 대한 액션 정의가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인텐트 전송될 인텐트와 수신을 하기 위한 그러한 인텐트 필터의 동일한 액션 정보값을 정의를 해줘야지만 서로 간에 그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인텐트 정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목표 지점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목표 지점 추가하려면 역시 마찬가지로 액션 정의를 해주고 나면 인텐트가 또 필요해요. 그래서 해당 인텐트를 생성을 해주고 목표 지점의 위 경도 좌표값 그것을 추가를 해서 이제 펜딩 인텐트 있죠.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팅을 해줘야 되려면 당연히 펜딩 인텐트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펜딩 인텐트를 이용을 해서 브로드캐스팅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 이제 add proximate라고 하는 proximate OLET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브로드캐스트 수신자를 만들어서 해당 브로드캐스트 수신자의 onReceive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요 놈의 역할이 바로 근접 경보가 발생했을 때 그 목표 지점의 좌표값을 확인을 해서 실제로 사용자에게 그 경보를 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이 바로 이 브로드캐스트 수신자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참고로 이제 그 두 번째 과정에서 즉
그 인텐트를 생성하고 펜딩 인텐트를 이용을 해서 목표 지점을 추가할 때 그때 이제 필요로 하는 메소드가 바로 add proximate add proximity OLED이죠. add proximity OLED이라고 하는 요 메소드인데요. 요게는 인자가 한 4개가 5개가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위 경도 좌표값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도 값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경도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경이라고 그래서 목표 지점이 여기 있으면 A라는 목표 지점이 있어요. 그러면 반경으로 해서 이렇게 반경을 지정을 합니다. 어느 이 반경 안에 들어오게 되면, 자, 지금 어디에서든지 이 지점에 들어오게 되면은 경보를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근접 경보를 발동시키기 위한 주위의 반경, 이때 단위는 미터 단위로 표시를 합니다. A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몇 미터를 몇 미터에 접근했을 때 근접 경보를 발동시킬 것인지 이렇게 반경을 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때 이제 레디우스라고 그러죠. 레디우스 반경 값을 정합니다. 반경. 근접 경보를 발생시키기 위한 반경을 정하게 되는데 이때 요 단위 플롯 타입으로 해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위도 경도는 이게 전부 다 더블이죠. 자, 요 두 개는 타입이 더블이고요. 반경은 플롯 타입으로 해서 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익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만료까지 같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만료 시간을 제한 시간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어진 시간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근접 경보를 발생하고요. 만약에 이제 그 시간 이후에 예를 들면 이 만료 시간 이후에 근접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아침 7시에서부터 저녁 12시까지 이렇게 만료 시간을 정해 놓으면 이 시간 안에는 근접 경보가 발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시간 이후에는 근접 그 경보를 발동을 시키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시간 이후에는 근접 경보가 더 이상 발동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이제 만약에 이 만료의 값이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이 근접 경보를 그러니까 만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24시간 내내 그 근접 경보가 발생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값을 주었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인텐트 값을 넣어줍니다. 이때 자료용으로는 펜딩 인텐트 값으로 해서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인텐트는 펜딩 인텐트 크게 이제 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근접 경보가 발동이 됐을 때 브로드캐스트로 해서 전달을 하기 위한 인텐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브로드캐스팅 하기 위한 인텐트. 그게 이제 바로 펜딩 인텐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럼 먼저 우리가 만들 해당 그 프로젝트에 대한 레이아웃 구성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프로젝트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뉴 프로젝트 해주시고요. 프로젝트의 이름은 proximity 예제로 할까요? 네. proximity 예제로 해서 next 해주시고요. 예, next. 자, empty activity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예, 그대로 yes 해주시고 일단 레이아웃부터 먼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은 그러니까 목표 지점은 미리 이제 등록을 해 놓을 거고요. 그리고 일단 버튼을 이용을 해서 근접 경보를 사용을 할 건지를 지정을 해서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목표 지점을 먼저 표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버튼을 2개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근접 경보 시스템이 기능이 동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버튼을 2개를 만들 거예요. 이 화면에는 목표 지점, 목표 지점을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목표 지점에 이제 근접 경보 기능을 그 근접 경보 발동이라고 하는 버튼을 하나 만들고, 네, 2번째 버튼을 또 하나 만들어서 근접 경보 기능 중지 또는 이거는 시작이라고 하는 그러한 2개 버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 먼저 액티브 main.xml을 먼저 작성을 해야겠죠. 이게 지금 자꾸 컨스트레인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좀 이게 버전업이 되면서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안에다가 리니어 레이아웃 객체를 하나 만들고 리니어 레이아웃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먼저 리니어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오리엔테이션 설정을 해서 버티컬로 하도록 하죠. 버티컬 설정을 해주고 레이아웃에 위스 값을 랩 컨텐트로 랩 컨텐트 이퀄이죠. 랩 컨텐트 그리고 안드로이드 레이아웃의 하이트 값도 랩 컨텐트로 해주시고 언더바 컨텐트 그 다음에 중앙에 배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의 레이아웃 그라비티 이 값을 중앙으로 해서 센터로 하도록 하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2개의 목표 지점은 몇 개가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약국을 중심으로 해서 앞서 그 위치 표시를 할 때 사용했었던 약국이 있었죠. 그 중에 여러 개의 약국이 있었는데 그 약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텍스트 뷰로 이용해서 해당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텍스트가 아니라 텍스트 뷰죠. 예. 먼저 아이디를 새롭게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룹뱅이에서 아이디 자 텍스트 뷰 01로 하도록 하죠. 01로 해주시고 이번에는 레이아웃에 폭을 랩으로 할까요? 이거 그냥 랩으로 하겠습니다. 예. 랩 컨텐트로 하겠습니다. 컨텐트 텍스트를 하나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는 제1약국 약국 1 약국 1 이렇게 할까요? 첫 번째 약국 1 표시를 하고
뭐 텍스트 어피어런스로 할까요? 네. appearance app aranc죠. 예, appearance 값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뭐 지정하기가 귀찮으면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안드로이드에 텍스트 appearance large, 그쵸? 뭐 이렇게 해서 크기를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라지 크기로 해서 보여주도록 하고요. 마진값 설정을 해볼까요? 레이아웃 마진 레프트, 예. 마진 레프트는 뭐 적당하게 20dp로 설정을 하고, 레이아웃 마진 탑 dp로 설정을 해주고요. 바텀까지 같이 설정을 하겠습니다. 바텀도 역시 20dp로 하겠습니다. 자, 요거 텍스트를 하나 좀 복사를 하죠. 네, 복사를 해서 자, 하나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고, 이 아이디는 02로 설정해서 두 개로 잡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일단 요거를 애매하네요. 저도 이게 이제 바뀌면서 constraint layout은 처음 써보는 거라서 약간 좀 혼돈이 됩니다. 저도 일단 하나 이렇게 리니어 레이아웃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버튼을 역시 차곡차곡 밑에다가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레이아웃 그래비티가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센터가 왜 안 먹죠? 레이아웃 그래비티가 뭐 일단 요건 이렇게 하고,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 더 리니어 레이아웃을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의 오리엔테이션, 이거는 이제 허리전탈로 해서 옆으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레이아웃 위스 값은 렐 컨텐트, 하이트 값은 렐 컨텐트로 해서 설정을 해주고요. 일단 레이아웃에 센터를 설정을 해 놓을게요. 이상하게 센터가 먹질 않네요. 여기는 일단 두 개 버튼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발동, 근접 경보 발동하도록 하고요. 버튼을 만들어서 일단 버튼의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이디는
플러스 id 이거는 스타트 btn으로 하나 만들어 주고, 이번에는 레이아웃 with 값은 랩 컨텐트 해놓고, 하이트 값도 역시 랩 컨텐트, 텍스트는 근접 경보 발동. 마진 레프트 값 20dp로 주고, 마진 탑 스탑을 시키도록 하죠. 스탑, 스탑, 스타트. 이게 좀 그림이 겹치네요. 이거를 이렇게 하죠. 컨스트레인트는 아직 이 부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익숙치가 않아서 이거를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해서 바꿔주도록 하고요. 여기다 좀 하나 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 레이아웃이 아니라 오리엔테이션 설정을 해줘야 되죠.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안드로이드 오리엔테이션 그쵸? 이거를 버티컬로, 예. 자, 이렇게 해주면 예, 대충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표시가 됐습니다. 중앙에 배치가 됐고요. 버티컬 설정이 되어 있고, 이것도 그냥 버티컬로 합시다. 굳이 이렇게 버티컬로 해서 매치 패런트로 합시다. 매치 패런트, 버튼도 매치 패런트, 매치 패런트, 요것도 매치 패런트.
빼버리죠. 네, 빼버립시다. 괜히 적었네요, 이거. 그것도 그냥 마진으로 주고. 자, 옆에 이제 그 대충의 레이아웃이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목표 지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근접 경보 기능을 시작하는 거고, 근접 경보 기능을 중지시키는 스탑 멈추는 그런 버튼으로 해서 잡아줬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주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